독신의 후유증. 50이 넘은 지금에 와서 언어로 표현된 장화명을 얻을 수 있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산다. 잘 짓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산다는 표현들. 20대에서 40대까지는 표현된 단어 없이 성실히 열심히 살았는데 지천명의 나이에 스스로 표현한 자아명이 멋있다고 만족해했다. 그러나 그 자아명이 혼자 살아온 독신의 후유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배신감과 충격으로 멍청한 우울한 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어린 시절 한 번도 개별화를 해보지 못하고 자랐다. 2살 어린 남동생과 10살까지 외가에서 외할머니, 막내 이모, 어머니와 살고 아버지는 가끔 봤다.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아버지는 방랑자, 배가 반대였다. 10살이 되어서 비로소 부모와 같이 살았고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한 기억은 많지 않다. 차라리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더 많다. 어쨌든 어린 시절 나와 내 남동생은 외가에서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 없이 성장했다. 그러나 심리적인 내면의 필요가 얼마나 채워졌는지는 아동학을 전공한 이후에 가지는 질문이다. 어머니는 우리 남매가 매우 순해서 전혀 말썽을 일으키지 않아서 자녀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항상 조용해서 집 한구석에 있고 달라는 말도 없고 주면 먹고 앉으면 보채지도 않고 나는 아동하고 공부하고 취학 전에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나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말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말썽 피우지 않고 보채지 않고 얌전히 잘 성장하는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을까? 내가 가르치던 어린이들의 10명 중에 8명은 선생이 하지 말라고 하며 그때부터 하지 말라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서 나는 어린이들의 천진함과 활기, 자유분방함을 보았다. 21세기를 살아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2명의 어린이가 더 비정상적으로 보였다. 말을 안 듣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가 정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 21세기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상하기 힘든 멋진 신세계 일이라. 그런 세대를 가르치면서 나는 어린 시절에 대한 탐구는 아동학의 깊이와 함께 늘어가면서 나는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 나는 2~3살 때 이미 표현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다. 지금 어머니는 힘들다. 우리 2남매를 데리고 외가에 얹혀 살고 있고 아버지는 경제관념이 없이 우리를 잘 돌보지 않고 어머니는 지금 충분히 힘드니까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 어머니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즉, 2~3살짜리가 이미 자기의 자리를 자각하고 눈치를 보며 스스로 내면을 죽여가고 개별화를 꿈도 꿔보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개별화를 빨리 배울수록 인생을 건강하게 자기 통제력을 얻게 하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는 삶의 요소이다. 이것이 잘 형성되지 못한 사람은 노년에도 적응이 힘들다. 마치 어리석은 어린이는 어리석은 어른이 되고 어리석은 노인이 되는 것과 같다. 인생에 어떤 극단적인 계기가 없다면 자동적인 철도길을 달리게 되어 있다. 이 철로를 되돌리기 위해 내가 택한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산다는 극단적인 개별화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독신의 후유증이 되었다. 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독신을 하고 있다. 성경 복음에 나오는 3가지 고자가 있다. 태어날 때의 고자, 사명에 의한 고자, 사람들에 의한 고자, 나이 36세까지는 세상에 의한 환경에 의한 고자였다. 결혼의 소망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지만 일하고 학문해야 하는 내 환경이 결혼을 한구석으로 몰아넣었다. 40대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를 했고 폐경이 가까워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가는 지금은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 3단계를 모두 거치며 독신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그 독신의 후유증에 대해서 30대에도 듣고 40대에도 보았는데 그 후유증이 50대에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 30대의 나는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 지금도 힘들다. 70대 권사님이 새벽 5시에 전화를 하면 그 소리에 깨어서 그 권사님을 모시고 새벽 기도를 갔다. 그 권사님은 50년을 갑으로 산
손이 시누이가 있는데 나보고 늙어서 자신의 손이 시누이처럼 되지 말라고 권했다. 나는 그때 아직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 시누이는 혼자 산 세월이 너무 길어서 자녀들과도 겸성을 하는 적이 없고 찌개도 꼭 따로 그릇에 담아 먹고 남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고 어느 옷장 서랍에 무엇이 있는 것까지 아는 완벽주의가 되어버리고 결벽증 환자가 되어 있다고 나는 그냥 웃고 말았다. 40대 내가 본 한 직장 동료는 다른 직장 동료들이 머리를 흔들 정도로 괴팍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도 나와 같이 평생 결혼하지 못한独신이었다. 결혼할 나이에 아픈 어머니를 혼자 돌보느냐고 자신의 결혼을 포기했고 어머니 사망 후에 남겨진 것은 집 한 채와 50이 넘은 그녀뿐이라는 거.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길만이 옳다고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유연성도 없고 남이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해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개박한 면을 지니고 있었다. 다른 직장 동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독신녀의 똥꼬집을 경험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50의 나이에 나도 그런 독신으로 뭉쳐진 똥꼬집의 표현이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나타난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 내가 표현한 멋진 좌우명은 결국 내 멋대로 살고 싶다는 독신의 외로움과 옹고집이 뭉쳐진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 좌우명의 밑바닥에 있는 개별화를 향한 그 마음은 혼자 사는 인간의 외로운 공허의 비명 내지 절규인지도 모른다는 그림이 그려졌다. 독신은 좋은 점도 많다. 부양 가족이 없어서 중년 이후에는 돈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고 적은 돈으로 만족할 수 있다. 삶의 무게와 자녀의 앞날을 위한 걱정이나 준비를 할 필요도 없다. 자기 한 마음 살다 가면 그만인데 원하는 대로 정신적인 사치와 낭비를 해도 누가 뭘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독신의 후유증은 음식을 못한다는 것이다. 독신이어도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다. 늘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모든 음식을 공급했다. 부엌은 어머니의 영역이고 내가 들어가면 음식 만들기를 배울 기회를 준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부엌이 더러워진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신다. 또 음식을 해먹기보다는 돈만 있으면 되니까 사 먹으라고 한다. 본인은 딸의 음식을 제공할 테니까 음, 나는 공부하라고 돈이나 발라는 어머니의 철학은 40대까지는 나에게 유용했다. 그때까지는 나도 돈 벌고 공부하는 것이 좋았으니까. 그런데 인생의 바람이 동쪽에서 불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듯이 물론 몸도 당뇨로 힘들고 학문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좌절감이 있지만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흥미를 잃어가고 전에 흥미 없던 살림이 나에게 새로운 도전거리로 다가온다. 그런데 어머니는 부엌은 자신의 자리라고 내주지 않는다. 사실 고부간의 갈등은 이 부엌의 점령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결혼 못한 딸도 어머니와 부엌 때문에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50이 넘어서 알게 되었다. 왜 50이 넘은 지금의 이르러 이제 나도 살림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고 내가 원하는 커피 세트도 사고 그릇도 사고 침대 시트도 바꾸고 거실의 소파나 부엌의 식탁의 모양과 색깔도 좀 더 현대적이고 마드한 밝은색으로 바꾸고 다르게 배치하고 싶어지는 것일까? 항상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그릇이라 살림 도구는 늘 어머니 앞으로 내밀었던 나인데 나도 이제 내 살림의 공간을 가지고 싶다고 내면에서 비명 지르고 있다. 전에 관심 없던 일들이 새로운 관심거리로 등장한다. 그런데 배우는 것이 서투르고 느려서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다른 독신의 후유증은 집착증과 결벽증이다.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모든 사고가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습관과 다른 삶의 패턴에 대한 인내가 더 없어져 간다. 자신의 세계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남의 것은 손도 대지 않는다. 동생 집에 가서도 아무리 피곤해도 동생 침대에 가서 쉬는 것도 싫어한다. 내 침대가 아니면 남의 침대에는 누우려고도 하지 않고 동생 집도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저 자기 안에서만 살려고 들고 마음이 점점 좁아져 간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조로 현상은 신체적인 후유증 이외에 인간 발달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직 중년인데 마음이 벌써 노인기의 사회 심리적인 발달 상태인 은혜와 통합된 실망감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노년기에는 누구나 네 가지 주제에 매달리게 된다. 젊음과 늙음, 죽음과 재생, 파괴와 창조, 건설, 한계성과 영원성. 이 주제들은 인간 발달의 전환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본질의 문제이고 이것은 노년의 건강한 정신 건강과 은퇴 생활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에 정리되어져야 하는 주제들이다. 그런데 그 첫 장인 젊음과 늙음의 수용에서부터 헤매이고 있다. 몸은 늙어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젊은 날의 꿈과 소망에 매달려서 성장과 은혜와 자아의 통합을 거부하고 자아는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또 다른 후유증은 노년, 즉 신체적인 조로 현상이 남보다 빨리 온다는 것이다. 의학적으로도 독신인 남자의 수명이 가장 짧고 그 다음이 독신 여자이고 결혼한 여자가 가장 오래 산다고 한다. 독신자는 결혼한 사람들보다 호르몬 분비 상황, 식생활이나 건강관리 등에서 많은 취약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수명 단축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취약점은 심리적인 면이다. 젊은 시절의 젊음의 의미로 남아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전에 즐기지 못한 부분들을 나이 들어서 즐기고 싶어 한다. 그런 욕망을 행동에 옮기든 안 옮기든 인생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그의 삶의 기본적인 면에서 파괴와 창조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지천명이 되었으면 자신이 남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남에게 행한 파괴적인 일이나 피해에 대한 강한 자각심을 가져야 한다. 회개나 반성. 그런데 아직도 헤매고 있다니 언제 철이 들려는가? 자신을 더 잘 성숙시키기 위해 선택한 독신이 그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역설이다. 편안하고 성숙해야 할래 50대는 10대, 20대의 고뇌와 방황, 30대, 40대의 치열한 삶의 무게와 결코 다르지 않다. 찰나자 망령 난다는 말이 맞, 맞는 말이다. 천형이라고 여겼던 40대, 40대의 독신의 아픔에서 벗어나서 독신의 자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50대가 되니까 이제는 독신의 자유로움이 아닌 독신의 후유증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진다. 찰나자 망령 나는 인생의 진리를 응시하면서 왜 이런가 하고 질문을 하니 그것은 단지 인생의 겸허를 가르치려는 인생의 교훈이었던 것이다. 인생은 아무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겸허라도 배워야 살 수 있다고.